100명 중에 7명 정도 도박 중독자입니다. 처음에 갔더니 막 돈을 따게 되는 200만 원, 300만 원. 점당 100원짜리 고스톱을 쳤는데 이게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난 바다 이야기가 횟집인 줄 알았어요. 하룻밤에 2천만 원씩 했고 돈도 없으니까 사채빚을 뭐. 거기만 지나가면 소리가 들립니다. 7번마, 7번마. 맞아요. 도박을 하기 위해서 돈을 빌리거나 물건을 판 적이 있습니까? 개까지 팔았습니다. 문제될 만한 수준이라고 느낀 적은 있습니까? 문제가 될 만한 수준이라는 건 알면서도 하죠. 도박하지 말라고. 돈으로 푸는 세상 이야기 이슈토크전. 경제의 난이 더 커질수록 한탕주의, 일확천금에 대한 유혹도 커지고 있습니다. 한 번 빠지면 헤어나기 힘들다는 도박. 우리는 왜 도박에 빠지는 걸까요? 이슈토크전 첫 번째 주제는 도박의 늪에 빠진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오늘 두 분 함께 하겠는데요. 실제 도박 중독을 경험하신 분입니다. 개그맨 대영만 씨 모셨고요. 도박문제관리센터 이광자 원장님도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실 뭐 이게 자랑도 아니고 젊은 시절에 그냥 정말 이거 좀 부끄러운 얘기인데 그래도 혹시 제가 이렇게 고백을 함으로써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중독에서 끊을 수 있다면 도움이 될까 해서 나왔습니다. 예. 사실 대영만 씨 하면은 일단 외모가 좀 이렇게 소박하시고 이래서 도박 중독 정말 전 안 어울리게 봤는데 어쩌다가 이렇게 도박 중독. 재미로 하죠. 처음에는. 우리 개그맨들 뭐 이제 아이디어 하다가 어머니 머리가 아프니까 잠깐 시작을 해가지고 고스톱도 치다가 카드도 하다가 이제 좀 돈이 오다 보니까 이제 좀 발전이 돼서 카드 같은 걸 배우니까요. 들어놓으면 온 천장이 다 이제 카드로 보이고 아주 심각한 중독이죠. 집사람 같이 깨워가지고 한번 받아보라고 그러고 하우스가 어떤 분들은 그냥 집인 줄 알았는데 도박장을 이제 전문 용어로 하우스라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갔더니 막 돈을 따게 되는 거 200만 원, 300만 원. 안 주면 내가 평생 잡지도 못한 것들 막 잡아버리니까 딜러가 있어요. 딜러가 다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이제 뭐 하룻밤에 2천만 원씩 있고 돈도 없으니까 사채빚을 뭐 눕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도망다니야지. 도망다니면 집 앞에서 기다리고 방송국에서 기다리고. 그 설계를 그래서 자살하는 거죠. 우리나라에 약 260만 명 정도가 도박 중독자입니다. 성인 인구에서 유병률이 7.2%라고 그러는데 100명 중에 7명 정도. 근데 이제 도박 중독된 사람들이 드러나질 않죠. 겉으로 나 도박 중독이다 또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주변에 굉장히 많은 거죠. 100명 중에 7명 정도라면은 그런데 가려져 있죠. 제가 궁금한 게 도박 중독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를 중독이라고 합니까? 지금 배영만 지금 말씀하셨듯이 중독에 빠지면은 안 하고 못 빼기는 안 하고 못 빼기죠. 기본적으로 도박에 대한 집착이 강하기 때문에 계속 도박 생각만 나고 이제 천정에서 카드만 보이고 안 하면은 막 금단 증상이 일어나죠. 도박 그 중독자 가운데 한 56%는 기혼자다. 이런 통계가 맞습니다. 있어요. 나이대별로 봤을 때도 30대 도박 중독자들이 가장 많답니다. 도박 중독자 가운데 39%가 30대. 그러니까 혈기 넘치고 뭔가 이게 도박으로 돈이 될 것 같으니까 한다. 뭐 그런 점에서는 이해가 갑니다. 그만큼 우리가 도박을 접할 기회가 많다라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환경 자체가. 그래서 보는 게 정말 이런 도박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SBS 런닝맨 프로 있잖아요. 예능 또 프로그램. KBS에는 불후의 명곡이라는 프로가 있죠. 거기 보면 항상 마지막에 우승자가 정해지잖아요. 그 우승자를 맞추는 그렇고. 도박도 있대요. 그 도박도 있고 나스닥 지수의 마지막 끝자리가 홀수냐 짝수냐 뭐 이런 걸 또 하는 도박도 있대요. 그러니까 정말 온 일상이 하우스가 싸움할 때 어떤 소가 먼저 무릎을 꿇었는가 그런 거에 배팅을 하기도 하고요. 이기는 지나가 아니라 네, 무릎을 네, 먼저 꿇 굉장히 세부적이에요. 야구라든지 뭐 그런 것도 전부 누가 먼저 뭐 승패가 났느냐, 홈런을 누가 먼저 났느냐, 뭐 이런 거 갖고 굉장히 구체적으로 그 배팅을 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근본적인 원인이 환경에서 오는 것 같아요. 저희 아버님이 그렇게 고스톱을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도 저도 배운 거죠. 이렇게 재밌겠구나. 근데 어린 그 내재됐던 것들이 이제 크면서 친구들하고 이제 고스톱도 쳐보고 섰다도 해보고,
도리직구땡도 해보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그런 승부욕이 생기다 근데 나이가 먹으니까 환경이 마련되니까 자연스레 더 커지는 거죠. 돈도 있고. 도박이 네, 되고.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저도 궁금한 게 가족들끼리 우리 명절에도 모이면 고스톱 치고 뭐 하잖아요. 네. 근데 가족들끼리 돈 걸고 고스톱을 치는 것도 도박이라고 봐야 될까요? 법원의 기준이 있긴 있습니다. 그 기준은 뭐냐면 예를 들면 도박하는 장소도 봅니다. 이게 예를 들면 어디 뭐 숨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누구나 다 오갈 수 있는 공간에서 하느냐. 또 시간도 보죠. 이 사람들이 뭐 일주일 동안 하더라, 열흘 동안 하더라 이러면은 도박으로 그러면 볼 도박이다. 가능성이 예. 크겠죠. 근데 뭐 잠깐 뭐 3시간, 4시간 하는 거는 오락으로도 볼 가능성이 크겠죠. 근데 또 있습니다. 하다가 싸운 경우는요. 싸워가지고 친구들끼리 싸워가지고 싸우는 거랑 도박이랑은 다른 얘기예요? 직접적인 연관이 없고요. 별개의 문제 싸움. 가장 큰 기준, 가장 결정적인 기준은 판돈이에요. 아. 판돈이라는 거는 100원, 500원 문제가 아니라 그냥 이 테이블에 나와 있는 우리가 보통 테이블 머니라고 하죠. 테이블에 올라온 돈이 얼마인가. 이것도 제가- 제가 예. 주장하는 거는요. 예. 그런 게 이제 상습이 된단 말이에요. 매일. 상습이 돼버리면 예. 그 저는 상습 도박 이 전가가 그냥 뗀 지가 이제 몇 년 안 됐는데 계속 따라다녔어요. 상습 도박. 20만 원이 뭐 안 된다. 판돈이. 그러면은 그냥 뭐 훈방 조차거나 이런 식으로 끝내요. 그런데 20만 원이 안 되는데 이 사람이 예를 들면 도박 전과가 있다. 그러면 또 얘기가 달라지죠. 달라지죠. 그건 이제 완전히, 예, 예. 이건을 다시 하죠. 아니 임변이 좀 아까 얘기하니까 기억이 나는데 지난 2007년쯤에 인천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 50대 여성분인데 점당 100원 아까 말씀하신 점당 100원짜리 고스톱을 쳤는데 이게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맞아요. 네. 이 사람 이분의 판돈은 28,700원이 뭐 이래 3만 원이 안 돼요. 그럼 안 되겠네. 근데 이분이 네. 기초생활수급자예요. 기초생활수급자고 또 구체적으로 봤더니 이거는 도박에 해당되지. 이건 단순히 오락으로 한 그런 게 아니다. 자기의 도박을- 수입에 그렇죠. 비해서 돈이 많았다 나는 이거죠. 이걸 해서 돈을 벌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도박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분은 단순히 일시적인 오락이 아니라 도박을 한 경위도 보거든요. 어떻게 하다가 이 사람이 지금 이런 고스톱을 치게 됐나 이런 걸 봐요. 반대의 사연이 있는데 뭐 세무사나 이런 전문직들이 모여서 한 거였어요. 500원. 500원의 고스톱을 쳤는데 이 사람들은 수입에 비해서 그닥 적은 큰 돈은 돈이니까. 아니, 아니고 그건 이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또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정말 돈이 얼마나 오락을 큰 위해서 건데. 아는 사람들끼리 뭐 저녁 술값 내기 이런 식으로 친 거예요. 이런 거는 또 도박이 안 된다. 자 보세요. 몇 백만 원 쓰시는 분들이 임 변호사님 혹시 고스톱 쳐보셨어요? 그럼요. 쳐봤어요? 네. 혹시 고스톱의 이론적인 상한 점수가 몇 점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몇 점까지 나오는지 아세요? 제가 알기엔요 4,800점이에요. 4,800점. 4,800원 보세요. 4,800원보다 더 될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들은 거는 4,800점인데 점당 100원이라고 해요. 얼마예요? 48만 원이에요. 근데 점당 100원 1점으로 쳐도. 나지 않기 때문에. 땄을 때 그 느낌이라는 거는 예. 이 도파민을 확 올리죠. 뇌의 쾌락 분출을 자극하기 때문에 그래서 마치 마약 중독자가 마약을 투약했을 때 느끼는 것처럼 그래서 그때 그 스릴과 쾌감을 어떤 것도 대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중독자들한테는. 그래서 그거를 또 느끼기 위해서 또 이렇게 도박을 하게 되는 거죠. 다른 것만 밤에도 막 생각나고 다른 이런 것만 게. 생각하잖아요. 다른 이런 것만 거 좋은 그리고 것만. 이게 마지막 카드를 돈을 베팅하고 이렇게 히든. 쪼일 때는 손이 떨려요. 그 뭐 알코올 중독자도 아니고 떨려가지고. 문제는 우리가 지금까지만 해도 도박 중독에 빠진 사람, 특정인을 이야기했지만 이게 점점 일상생활로 스며들어온다는 게 문제예요. 맞아요. 이 지난 9월이죠. 예. 뉴스 보셨겠지만 성동구의 주택가에서 불법 바카라 도박장을 아까 말씀하신 하우스가 이제 동네에 생겼다는 거예요. 실제 이 도박장에서 쓰는 칩도 쓰고 또 전직 카지노 딜러까지 고용해서 바카를 한 거예요. 왜냐면 바카라 게임 아시죠? 카드 2장 받고 딜러하고 게이머하고 플레이하고 둘이서 플레이뱅커. 그래서 구가 먹는 거 아니에요. 예. 끝수가 높은 사람이 해서 먹는 건데 간단한 게임이에요. 근데 간단하고 주택가에 있다 보니까 거기에 올 수 있는 사람 누구예요? 가정주부들이 와서 도박을 하고 쉽게 빠져들어서 문제가 됐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사실 도박하면요 정말 빼놓을 수 없는 게 있어요. 정말 2005년에 등장해서 정말 전국을 그 도박 광풍에 몰아넣었던 바다 이야기. 그렇죠. 바다 이야기는 정말 뭐 대학가, 뭐 주택가, 도심, 뭐 농촌. 제가 그 당시에 그 신림동 고시촌에 있었는데 고시촌에도 있었어요. 정말 바다 이야기가 정말 곳곳에 있었는데 이 바다 이야기가 저는 해본 적이 없는데 10,000원을 넣으면요 이게 100게임을 할 수가 있대요.
만 원을 100개만 쓰는데 한 게임당 하는 시간이 4초. 4초. 그러니까 만 원 날리는데 6분, 뭐 7분이면은 그냥 만 원 수시간에 딱 날리는 거죠. 저의 말씀은 해봤단 얘기야. 그렇죠. 이게 느낌 뭔가 이 경험도 아닌 것 같아. 공부를 해서 아셨을 거야. 저는 다 해봤는데 바다 얘기만 못 해봤거든요. 근데 난 바다 이야기가 횟집인 줄 알았어요. 맞아요. 처음엔 그랬어요, 간판이 진짜. 퍼놓고 바다 색깔에 물고기들 있잖아요. 맞아요. 도박이 어떤 도박이든지 간에 그걸 만든 사람이 그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절대로 그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맞아요. 바다 이야기 때 그게 24시간 365일 그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순식간에 돈을 벌기도 하고 잃기도 하고 그런 일이 생기기 때문에 맞아요. 도박이 막 이렇게 중독이 심각해진 게 바다 이야기부터 시작된 거거든요. 맞아요. 그때도 상품권 주는 게 있었나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그렇죠. 예. 그런 오락실들이 상품권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돈은 아닌 것처럼 보여도 이게 재밌는 게 그 옆에 교환소가 있죠. 교환소가 있어요. 교환소가 그냥 교환해주냐? 10만 원짜리 상품권을 가져가면 10% 띄고요? 떼고 9만 원 주고. 그럼 자기들이 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뭐 어떤 사람은 뭐 30억씩 잃고 와. 예. 그래서 그거를 갚으려고 하고 있는 중에 또 20억을 잃고 뭐 그런 일이 수시로 일어났었죠. 네. 아, 이거 무슨 말이에요? 그건 30억을 잃은 사람이 또 20억을 잃어요. 그렇죠. 그 또 30억을 회수하려고 아, 잃은 거를 보자. 어떻게 하려고 하다 대부분 도박 중독자가 요번 한 번만 갚아주면 돼. 절대로 안 한다. 그러는데 뭐 하긴 6, 7개월 지나갈까요? 그때 되면 그 부채 생각 때문에도 그렇고 잃은 거 내가 잠깐 그때 이렇게 했으면 내가 땄는데 그래서 또 시작하죠. 거짓말하고 맞아요. 그러다가 결국은 수렁에 자꾸 빠지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혼자는 절대로 도박 중독에서 헤어나기 어렵습니다. 이 고수톱 전문 용어인데요. 예. 물을 잘 길러온다고 그러는 게 뭐냐면 네. 잘 꺼온다는 거예요, 어디 가서. 돈을 이게 우리가 어디 일반 사람들이 꿀라면 못 꾸는 돈도 그 사람들한테 어디 잘 가져와요. 네. 그게 빠졌으니까 오로지 그것밖에 모르니까 사기쳐야 되고 잠깐만 쓰고 줄게 가져가도 안 주죠. 저도 뭐 개그맨 동료들 돈 많이 떼먹었었죠. 배영만 씨는 바다 이야기는 해본 적 없다고 네, 하시잖아요. 바다 얘기는 그 횟집인 줄 알고 있었어요. 이제 이 바다 이야기가 워낙 이제 황금알을 낳는 사업이다 이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후발주자가 있겠죠. 비슷한 게 많이 예, 있어요. 나온 게 황금성. 인어 이야기 이런 게 나왔는데요. 황금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승률을 좀 높였고요. 그 바다 이야기보다 인어 이야기는 바다 이야기 나니까 인어 동화 속의 이야기. 얘기는 참 예뻐. 예, 인어 이야기 이름은 예쁜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 배당률이 이게 그 바다 이야기 같은 경우는 최고 배당률이 25,000배거든요. 그러니까 100원을 넣으면은 250만 원까지 벌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거는 4만 배. 그러니까 100원을 넣으면은 400만 원까지 야. 벌 수 있게 그렇게 배당률이 엄청 높아요. 100원만 걸려라 이렇게 되는군요. 그건 100원만 걸려라. 불법이었죠. 그렇죠. 그 당시 통계가 있어요. 2006년이었습니다. 그때. 예. 그때 재정경제부 보고서가 남아 있는데 1년간 바다 이야기 같은 사행성 게임 이용자들의 손해액을 따져봤더니 6조 3천억 원이었어요. 6조요? 어마어마한 돈이 그걸로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 게임 이용자의 소득도 파악을 해봤더니 월 소득 200만 원 미만인 분들이 서민들이 뭐. 대부분이었어요. 근로자, 주부, 뭐 실업자분들. 아니 그런 분들이 사실상 육조라면 그렇죠. 얼마나 많은 분들이 했다는 그렇죠. 거예요. 굉장히 많은 다시 분들이 말하면. 했는데 그게 이제 그런 게임 만들고 유통시키는 데를 돈 그 가져가고 아까 얘기한 그 상품권 깡해주는 데가 또 가져가고 이렇게 나눠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 이야기를 계기로 야 이거 진짜 우리나라 도박 이런 사행 산업을 통합적으로 한번 관리를 해봐야겠다. 그래서 이제 네네. 국무총리 직속 산하로 이제 사행 산업 그 통합감독위원회가 이제 설립이 돼서 네. 지금 그 이후로 이제 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합법적이라고 인정되고 있는 사행 산업 다 법에 근거가 있습니다. 카지노도 법에 근거한 카지노만 되고요. 네. 그다음에 경마, 그다음에 경륜, 경정, 그리고 복권. 우리 사는 복권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스포츠 토토로 많이 알고 있는 체육진흥 투표권이 있고요. 그다음에 소싸움 경기. 네, 요렇게만 있습니다. 방금 임 변호사 말씀하신 7가지 종목이 있잖아요. 그중에 합법적 도박인데 그중에 매출 1위가 어딘 거 뭔지 아세요? 저는 이번에 조사하면 처음 알았어요. 네. 경마가 1위입니다. 복권이 아니고요. 나 경마예요. 복권인 줄 알았어요. 경마가 매출이 7조 7천억 원. 대단하대요. 대단하죠. 2위가 복권이에요. 근데 뚝 떨어져서 3조 2천억 원이에요. 거의 경마가 지금 2배 이상. 그러네요. 네. 2배 이상이네요. 굉장히 많고 3위가 이제 스포츠 토토인데 3조 정도. 그다음에 스포츠 토토가 제일 빠르게 성장하곤 하고 있어요. 무려 한 뭐 사상 처음으로 작년에 이제 3조 원대를 돌파했는데 10년 만에 한 22배 규모로 이게 커진 거예요.
저는 좀 이렇게 궁금하게 도박이란 단어 자체가 좀 인식이 제가 안 좋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까 합법적인 도박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근거가 뭔지 좀 듣고 싶어요. 합법적인 도박과 불법인 도박이 합법적인 어떤 차이가 도박은 말 있는 그대로 건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적인 근거가 있는 게 나라에서 합법적인 인정한 도박이고요. 도박이고 나머지는 다 불법으로 보시면 되는데 네. 뭐 우리가 쉽게 얘기한 거 방금 이제 스포츠 토토도 말씀을 하셨지만 합법적인 스포츠 토토, 그러니까 스포츠 도박, 스포츠 토토만 합법이고요. 나머지는 다 불법입니다. 근데 네. 요새 워낙 온라인에서 그러니까 외국에다가 서버를 두고 불법 스포츠 토토, 그 토토가 굉장히 성행하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연예인 몇 명도 좀 문제가 네. 됐었죠. 뭐 차이는 만약에 이게 합법적인 스포츠 토토는요. 1회당 내가 베팅할 수 있는 금액이 1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10만 원을 넘어서는 안 되고 예. 하루에 또 6번을 넘어서 내가 그 베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베팅할 수 있는 시간도 정해져 있어요. 밤 10시간 넘으면 베팅 안 됩니다. 불법 스포츠 토토 같은 거는 예. 그거를 도박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게 문제입니다. 맞아요. 좀 그냥 건전하게 스포츠를 포장- 즐긴다고 지금 생각을 건전하게 포장이 하지. 좀돼 있죠. 네, 그래서 다만 베팅 요즘 금액이 클 뿐이다 이렇게 예, 생각하는군요. 아까 뭐 경마가 제일 그 매출액이 높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예, 지금 예. 경마, 경정, 경류는 다 지금 하향세입니다. 하향세? 떨어지고 있고요. 아. 지금 스포츠 토토가 뭐 아주 왜냐하면 경마, 경정, 경륜을 하려면은 그 장소를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거는 뭐 핸드폰 가지고 24시간 언제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지금 저희 헬플라인에 들어오는 상담의 한 80%? 음. 그 네. 정도는 거의 스포츠 토토로 인한. 이게 경마는 하향 추세라고 네, 그러는데 네. 그래도 절대적인 숫자가 많아요. 네. 매출액이 7조가 넘으니까 네, 네. 이게 국내 관람 스포츠 가운데 이 화상 경마장 때문에 이 입장객 숫자로 따지면 경마가 1등이랍니다. 네. 예, 모든 스포츠제 관람하는 숫자가 관람인 숫자가 작년 기준에 이게 사가미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예. 작년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에 지금 30여 곳에 이제 그 스크린 경마, 그러니까 장애 네. 경마, 장애 발매소가 있는데 2013 기준으로 약 1,600만 명이 들어왔어요. 1,591만 명. 같은 해 작년에 프로야구 관람객 수 얼마인 줄 아세요? 1년 통틀어서 644만 명이에요. 두 배를 두 배가 넘죠. 어머. 예, 조금 더 가면 3배가 되겠어요. 근데 스포츠 그러니까 그 야구 관람객과 비교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경마에 그럼요. 빠져 있는지를 예. 이제 전 비로소 알게 됐는데 어쩜 이렇게 사람들이 경마에 쉽게 더 빠지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 우선 말을 좋아해서 그런가요? 역동적이 아닐까요? 그리고 이제 그 장외 발매소, 화상 경마 네. 하는 데가 많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오, 저희가 언제나. 사실은 그거를 전자카드제를 도입하려고 아. 그러니까 전자카드에다가 돈을 10만 원만 입금을 하고 더 이상 못하게. 그걸로만 이렇게 할 수 있게 네. 그거를 이제 우리 사감위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예. 동대문에 있는 화상 경마장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네. 아, 그 뭐 중독에 빠진 사람들은 그거 갖고 성이 차질 않죠. 그러니까 자꾸 거기 매출액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다른 데로 가버려요. 그렇죠. 일정한 금액을 가지고 일정한 시간 동안만 네. 즐기다 가면 되는데 꼭 우리 극장 갈 때 돈 내고 2시간 즐기고 그렇죠.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되는데 이게 이제 부작용을 많이 일으키고 있는 거죠. 제 기억에 제가 신림동에서 공부할 때 화상 경마장이었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경마장 같은 그런 오락실이 있었어요. 그러면 거기만 지나가면 소리가 들립니다. 7번마, 7번마. 맞아요. 이런 소리가 들으니까 뻔뻔마. 네, 맞아요. 소리도 굉장히 소음도 있고. 이게 선두말을 표시하는 그 아, 그래요? 그래. 도대체 7번만은 뭘까? 내가 생각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화상 경마장이 들어설 곳에는 당연히 주민들이 반대를 하죠. 그렇죠. 이것도 분명히 사회적 네. 문제로 대두될 거예요. 실제로 근데 장애 발매소 포함해서 입장객들이 경마하는 분들이 월 평균 100만 원씩 쓴대요. 화상 경마장에 많이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2012년 기준으로 이게 그리고 더 문제는 빨리 그 금액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2010년만 해도 한 60만 원대 정도였는데 일 1인당 쓰는 예, 게 예. 이게 이제 한 2년 만에 100만 원.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금액 이상으로 도박을 한 적이 있습니까? 네. 예. 연예인들이 많이 하는 이유가 하나가 또 볼 수 있으니까. 반부돼 갖고 또 받으면 되니까. 그렇죠. 교통사고 나가지고. 거기 보상금 나온 걸로 빚 갚고 좀. 아유. 끌때 그 재미가요. 이거는 정말 세상에 어떤 고민. 도박에 빠지기 좀 쉬운 성격이라든가 우리가 좀 미리 좀 알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따로 있습니까, 원장님? 얼굴에 안 나타나죠? 예, 사실은 뭐 특정한 어떤 사람, 어떤 류의 사람이 빠질 수 있다라고 나와 있는 건 없습니다만 예, 예, 예. 가정 내에 알코올이나 뭐 약물 중독 이런 게 있는 사람들
어렸을 때부터 집에서부터 환경 자체가 네. 그냥 식구들끼리 모였다 그러면 화투를 네. 하기 시작을 하고 그런 환경에서 자란 사람은 자연스럽게 그냥 그게 중학교 들어가면서부터는 도박으로 되고요. 실제로 어떤 케이스는 너무 잘하는 거예요. 아주 똘똘해가지고 그러니까 돈을 뭐 용돈을 다 도박으로 벌어요. 중학생이. 그러다가 나중에 뭐 대학 가서도 대학 가고 싶지도 않은 거죠. 왜냐하면 돈이 계속 벌리니까 용돈을 한 달에 50만 원 벌고 20만 원 잃고 이러면서 그냥 거기에 계속 빠져들어 결국 1억까지 빚을 지게 되고 대학생인데. 근데 그 도박 중독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우리 이쯤에서 우리 원장님 오셨으니까 도박 중독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자가 테스트를 한번 여기서 해봤으면 좋겠어요.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네. 자가 진단 테스트가 있는데 네. 그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9가지 문항인데요. 예.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금액 이상으로 도박을 한 적이 있습니까? 네. 예. 오. 다죠, 뭐 다. 그렇죠. 네. 이전과 같은 흥분감을 느끼기 위해서 더 많은 돈을 걸었던 적이 맞죠. 있습니까? 예, 예. 흥분하죠. 잃은 돈을 되찾기 위해서 예. 다시 도박을 한 적이 있습니까? 네, 다 맞습니다. 도박을 하기 위해서 돈을 빌리거나 물건을 판 적이 있습니까? 개까지 팔았습니다. 자신의 정말요? 도박 행위가 문제될 만한 수준이라고 느낀 적은 있습니까? 문제가 될 만한 수준이라는 건 알면서도 하죠. 그렇죠. 아, 네. 네. 적은 도박 때문에 잠 못 들게 만든 적이 있습니까? 네. 온통 천지가 다 독카드로 그렇죠. 보니까요. 예. 다른 사람에게서 너 도박 문제 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예. 예, 도박으로 인해서 본인이나 가정에 재정적인 문제 엄청났죠. 예. 그렇죠. 도박으로 발생한 일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낀 적이 다 있으세요? 잃고 이제 패가 망신할 때. 그렇죠. 그전까지 거짓말도 이렇게 하셨죠. 거짓말하고요. 거짓말이 다죠. 뭐. 예, 그게 이제 9가지 문항인데 이 9가지 문항이 지금 전부 9점인 거예요. 제가 이제 정말 이게 네. 고백하면 만점. 거짓말이 하나가 있는데요. 네. 이제 돈을 다 잃었어요. 이제 밤마다 밤을 새니까 예. 집사람이 예. 가서 변명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여기다 다 찢었어요, 제가. 그리고 벽에다 막 부딪혀갖고 우리랑 싸워가지고 내가 늦게 왔다고 거짓말한 적도 있었어요. 이 네. 정도면 정말. 예. 그러니까 심각한 거죠. 네. 그런데도 이렇게 빠져나오셨다는 거는. 그래서 근데 이 9가지 중에서 한두 개만 예스가 나오면은 그것도 위험한 겁니다. 네. 그래요? 예. 3개 정도 이상, 3개에서 7개까지 나오면은 고위험이고요. 예, 8개 이상 나오게 되면은 그야말로 아주 긴급적인 치료가 필요한 저 사람들. 지금 도박이 또 무서운 게 도박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또 제2, 제3의 범죄로 네. 이어진다는 게 더 큰 네, 네. 문제예요. 그렇죠. 네. 도박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돈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경우 있어요. 그렇죠. 그 최근에 되게 끔찍한 인천 모자 살인 사건이 있었죠. 네. 그거는 그때 아들이 자기가 그 도박에 이제 중독된 사람이었어요. 그 돈을 얻기 위해서 자기 어머니와 그 다음에 형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또 사체를 아주 또 훼손한 다음에 이제 유기한 그런 아주 끔찍한 범죄였는데요. 제가 기억하기에 1심에서 아마 사형이 나왔고 2심에서는 무기징역으로 감형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부인은 자살했잖아요. 예, 부인은 그 수사 도중에서 공범으로 몰렸는데 결국 자살했죠. 끔찍한 사건이었어요. 가정만 그런 게 아니에요. 사회적으로도 이게 어떤 유혹이 있냐면 회사에서 돈을 만지는 분들이 네. 공금을 가지고 또 도박을 하는. 맞습니다. 해서 따서 넣으면 되니까. 예?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따오면 되잖아.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최근 한 3년간 이렇게 해서 사회적 범죄로 이어진 도박 범죄가 네. 4,700건이래요. 엄청나게 많죠. 많이. 연예인들이 많이 하는 이유가 하나가 또 볼 수 있으니까. 그렇죠. 예. 또 벌 수 있어요. 반문돼 갖고 또 받으면 되니까. 그렇죠. 이 생각으로 또 하는 거고요. 예. 제가 이제 그 사채빚 2,500만 원 옛날에 25년 전에 2,500만 원이 엄청 큰 돈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시달렸는데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거기 보상금 나온 걸로 빚 갚고 좀. 아유. 최근에 그 8월 달에 대법원 판례 하나 난 게 있어요. 그분은 뭐냐면, 이분 대단해요. 2003년부터 2006년까지 그 정성 카지노에서 333회에 걸쳐서 네. 도박을 하셔가지고 모두 231억을 날렸어요. 231억 원이요? 예, 1억 원을 날렸어요. 그래서 이분이 1억 원. 예, 이 카지노를 상대로 소송을 합니다. 이제 베팅 제한 금액이 있거든요. 그걸 또 넘어서서 그 베팅 제한액을 넘어서 베팅하는데 그냥 뒀어요. 그것도 좀 문제고. 그리고 내가 분명히 이렇게 도박 성향을 보이는데 왜 제지하지 않았느냐. 좀 어려운 말로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 하면서 손해배상 소송을 했어요. 근데 대법원에서 한 푼도
원도 줄 필요 없다. 왜냐하면 자기 책임의 원칙을 그대로 적용했어요. 네가 자유롭게 선택하고 결정해서 행동을 했으면 그 결과도 다 책임져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완전 졌어요. 이게 강원랜드에서 그런 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장치는 마련해 놨어요. 이게 귀가비 지원 제도라는 게 있는데 이제 출입을 앞으로 안 하겠습니다. 서약만 해주면 귀가비를 6만 원을 줍니다. 예, 그거 가지고 이제 집으로 가면 이제 못 들어오는 거죠. 근데 이분들이 지난해 귀가비 받아간 분들이 그 전년도에 비해서 31%나 늘었대요. 금액으로 따지면 불과 6만 원밖에 안 받아갔는데도 2억 7천만 원이나 이분들이 받아갔어요. 사실 약물 중독만 해도 치료받고 뭐하고 꾸준히 하면 끊을 수 있는 방법들이 많잖아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도박 중독은 진짜 끊을 수 없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배영만 씨는 어떻게 스스로 끊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실 수 저는 있을? 이제 그 우리 장모님이 어. 너무 심하게 하니까 하도 사이가 그러니까 도박 전문가를 알아가지고 타짜를? 예, 타짜를 두 명이 왔더라고요. 네. 좋아하시냐고 해서 너무 좋아한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당신이 원하는 걸 만들어주겠대. 기리하래. 그래서 이게 일본 말이지 기리. 섞어보래. 그게 전문 용어로 해서 섞어서 막 섞었어요. 카드를. 그럼 내가 에이스포카를 만들어달라니까 에이스포카 다 만들어줘. 정성적으로 돌렸는데 내가 원하는 거 다 만들어준 거야. 스티플 뭐 다 만들어줘. 이야. 내가 지금까지 사기당했구나. 야, 내가 이런 늪에 빠졌구나. 절대 카드라는 거는 정말 모여서도 하지 말아야 돼. 판돈이 아까 뭐 얘기했는데 나는 조그만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그게 뜰 때 그 재미가요. 이거는 정말 세상에 어떤 고민도 진짜 내가 딱 에이스 3봉 세 개로 출발했는데 마지막 에이스가 그래요. 이렇게 여기 머리가 이렇게 쏙 나올 때 그때 덮밥이 확실하지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상대방은 다 제가 뭐 갖고 있는지 네, 알고 알고 있다는 있는 거. 국물 때문에 생각이 나요. 국물이 찰랑찰랑. 국물 안에 나트륨이 도대체 얼마나 있느냐. 한 번만 먹으면 이틀치 소금을 엄마의 손맛은 다 MSG MSG. 부대찌개 나오세요. 조금 더 맛있고 뭐 부대찌개. 그 사탕수수를 발효시켜서 만드는 게 MSG입니다. 도박은 네. 질병입니다. 그것도 만성적인 질병, 재발이 자주 되는. 그래서 절대로 뭐 특이한 케이스이신데요. 혼자서는 의지대로는 치료가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전문가와 함께 하셔야지 되고 이게 사행산업체에서 예. 그 해의 순 매출액의 0.35%를 중독 치유 부담금으로 냅니다. 네. 그게 지금 아까 경마가 제일 많이 냈는데 45 내거든요. 병주고 약주고 하는군요. 예, 그래서 하여튼 저희한테 들어오는 돈이 한 170억 정도 됩니다. 네. 1년에. 네. 그럼 그거 가지고 이 여러 사람이 중독 있는 사람들을 이제 치료하는 역할을 하는데 저희가 4자리 숫자를 갖고 있거든요. 국번 없이 1336. 예. 그 번호에다만 전화를 하시기만 하면은 예. 초기 상담부터 시작을 해서 그분을 약속을 해서 저희 센터에 와서 가족 상담도 기본적으로 하고요. 그 본인 상담은 물론 그리고 재정 상담, 법률 상담 1336만 기억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1336. 네. 도박하지 말라고. 도박하지 말라고요. 막, 예. 맞다고요. 아니, 같이 해보죠. 도박하지 말라고요 해주시면 우리 임 변호사님 맞다고요 받아주시죠. 도박하지 말라고요. 맞다고요. 알았다고요. 예. 정말 가정까지 파탄 나는 일입니다.